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백입니다. 외국인을 채용하는 데 있어 가장 일반적인 비자는 E7 비자입니다. 이 비자 발급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데리고 올 때에도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취업 비자로 변경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오는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발급된 문서를 외교부 인증, 우리나라 대사관의 영사 인증 등을 거쳐야 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나왔거나 하는 경우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어 훨씬 수월합니다. 또한 비자 준비의 절차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구비 서류와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도 확연히 다릅니다. E7 비자는 결혼 비자인 F6와 함께 많이 문의를 주시는 업무인데요. 의뢰인이 외국인 본인인 경우,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등 각 상황별로 업무 프로세스도 달라지게 됩니다. 해외에 있는 인력을 한국에 데리고 오기 위한 신청 서류 준비에는 해외 문서다 보니 인증받는데도 오래 걸리고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발생하는 경우 딜레이가 생기고 컴플레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별로 주의사항은 물론 있지만 해당 서류들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전제하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사유서입니다. 단기 초청 또는 결혼 비자를 할 때에도 초청사유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E7 비자의 경우 해당 외국인을 왜 채용해야 하는지를 기술하는 고용사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다른 비자의 경우에는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를 기술하면 되지만 취업비자의 경우 초청회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 해당 외국인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 와 하게 될 일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하려는 기업도 다양하고 각 기업체에서 고용하려는 업무도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물론 기초자료는 요청을 드려서 받지만 전부는 알 수 없어 고용사유서의 작성을 위해 어떤 때는 논문을 살펴보기도 하고 필요시에는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취업비자 발급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항이 정말 이 외국인이 필요해서 채용하는 것인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국인이 아닌 왜 해당 외국인인지의 이유와 전문인력이라는 취지에 맞는 전문성을 지닌 외국인을 데리고 오는 것인지 보유한 기술과 그 기술에 따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행정사법인 태백은 업무를 받으면 먼저 회의를 통해 사건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전략을 짜며 그 전략에 따라 움직입니다. 메인 행정사를 두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점과 상황 등을 공유하며 작성한 서류를 구성원 행정사들이 서로 검토를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 입장에서는 한 명의 행정사에게 업무를 맡겼지만 여러 명의 검토를 거친 문서를 받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E7의 경우도 고용하려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외국인청에 비자 신청을 해야 하다 보니 해당 업무를 메인으로 진행했던 행정사는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은 다른 행정사가 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서류 제출을 위해 해당 기업체와 외국인의 이력, 학력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완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백입니다. 최근 네팔 국적자분께서 E9으로 9년 8개월 한국에서 근무하셨다가 올해 초에 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혹시 E7포의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등록 외국인으로 한국말도 너무 잘하시고 성실 근로자로 일하셨기에 4년 10개월 근무 후 재입국하셔서 다시 4년 10개월을 근무하셨습니다. 왜 미리 E7포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지 않으셨는지 여쭈어보니 준비를 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K포인트 E7포 체류 자격 변경에 대해서 주요 사항들을 다시 한번 더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E9 체류 자격으로 계시는 분들이 K포인트 E7포 기업 추천, 개인 트랙으로 진행을 하십니다. 이분들은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대표님의 추천을 받으셔야 합니다. E7포 체류 자격 변경 근로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10년간 E9, E10H2의 체류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 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이셔야 합니다. 즉,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포 근로계약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4년 4월 25일 체류 자격 변경 서류를 접수한다고 하시면 최소 2026년 4월 24일까지는 근로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대표님의 추천도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수제에서 최소 200점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점 항목도 있으니 점수 산정 시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 체류 경력자 등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고용기업의 기본 요건은 E9, E10, H2 자격을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즉, 3개 체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허용 인원은 해당 사업장의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이며 인구 감소 지역과 뿌리 산업은 5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위의 요건만 잘 숙지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준비를 잘하시면 사장님께서는 숙련기능 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하실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분께서는 한국에서 더 오래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게 됩니다. 체류 자격 변경 관련 문의, 대상자 요건, 고용기업 요건, 점수 계산, 서류 작성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해당 사례처럼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백입니다. 오늘은 충남 당진에 위치한 제조업체에서 의뢰를 해주신 내용으로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직원이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인 E7포로 변경 후 해당 비자의 체류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연장 신청 대행을 주신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숙련기능 인력 점수제 E7포 비자 선발은 2023년 전반기까지 실시하였으며 이후 제도와 지침이 변경되어 K포인트 점수제 선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연장 신청 관련 서류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아직까지 출입국 기관에서는 정확한 지침이 하달되지 않아 연장 신청 시 2023년 전반기 신청하여 변경된 직원인지 후반기에 신청하여 변경된 직원인지에 따라 서류와 절차가 조금씩 다르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7포 비자 연장 신청은 체류기한 만료 4개월 전부터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 예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방문할 출입국 사무소에 예약을 한 뒤 예약한 날에 맞춰 방문하여 준비한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와 결과를 기다립니다.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신청서, 외국인 직업신고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점수제 전환심사표, 표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기타 증빙 서류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위의 절차에 따라 서류를 준비 후 의뢰 주신 회사에 방문하여 서류의 외국인 근로자의 서명과 회사 도장 날인 등을 받아 충남 당진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당진 출입국 사무소는 바다뷰가 보이는 당진항 지원센터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문일에는 민원인이 많지 않아 약 20분 정도 기다린 후 예약 시간보다 1시간 빠르게 민원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체류 담당을 하시는 출입국 공무원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서류 접수 안내를 해주셨고 덕분에 수월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님께서 현재 E7포 비자의 연장 접수건이 많아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6월 4일 접수 후 일주일이 지난 6월 10일에 연장어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했기 때문에 예정보다 빠르게 승인을 받을 수 있었겠죠? 지금까지 점수제 숙련기능 E7포 비자의 연장 신청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외국인 고용, 초청, 등록 및 체류 자격 변경 업무 대행 등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백입니다. 비가 내린 후 갑자기 가을이 찾아온 듯 선선한 아침을 맞이함과 동시에 여름은 조금씩 사라지며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8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유독 뜨거웠던 이번 여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업무를 진행했던 네팔 국적 의뢰인의 가족 초청을 위한 F3 비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등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얼마 전 E9 근로자의 도입포터 인원과 점수제 숙련기능공 E7포의 쿼터도 대폭 증가시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E7포 비자 및 E7 비자로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하여 함께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F3 동반 비자의 문의가 많은데요. 대한민국과 인력 공급 MOU 협정을 맺은 16개 국가의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내 각 산업 현장에서 E9 비자로 땀 흘리며 산업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3 비자는 전문 인력 동반 가족에 부여되는 비자로 E9 비자를 갖고 체류 중인 외국인은 해당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반 비자의 자격 요건은 문화예술 비자부터 특정 활동까지의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E9 비자에서 E7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시면 제한된 초청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단기 초청 비자 또는 F3 동반 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초청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잔류기간이 동반가족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한 외국인 등록증과 주거, 직업, 재정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네팔 구비 서류는 비자 신청서, 결핵 관련 건강검진서, 비자 요청서와 접수일로부터 21일 이후 출국 일정의 항공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직업 관련 서류, 개인 은행거래 내역서 6개월치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F3 비자로 체류하는 동반가족은 한국에서의 취업활동과 영리활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어 회화 강사, 외국어 학교교사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 자격의 활동허가를 받는다면 해당 분야의 취업도 가능합니다. 위에 비자를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청장과 비자 요청서입니다. 초청장은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으나 초청 경위, 방문 목적, 항공권 및 체류 비용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셔야 하며 비자 요청서 또한 한국 방문 목적, 비용 등을 필수로 기술하셔야 합니다. 지정된 양식이 없어서 준비하시기 더욱 어려워하시는데요. 저희 행정사법인 태백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프로세스와 초청장을 준비해드립니다. 오랫동안 출입국 비자 업무를 하면서 E9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님께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에 초청을 많이 부탁하시는데요. 어렵다고 말씀드릴 때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E7 비자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님께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법인 태백이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백입니다. 8월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으실 건데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무더위에 지친 체력을 충전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전문 인력 외국인 직원을 채용한 후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사유서 등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준비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E7 비자에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의 채용과 비자 발급 그리고 근무 시작까지의 절차를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외국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과 국내에 있는 유학생 등을 채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이 외국인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업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고용보험 가입 기준 3개월이 경과된 사업장,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업장,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으로 제한이 없는 사업장 등이 있습니다. 위 사항은 일반적인 자격 요건으로서 외국인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직무별로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외국인 취업 비자 신청을 위해 기업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해당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에서 준비하는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이며 그리고 해당 외국인 전문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 이유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어필하는 서류인 고용사유서입니다. 행정사법인 태백에서도 해당 서류의 준비를 위해 많은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기업에서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용사유서 작성의 중요성은 외국인 취업비자 심사 기준의 중요사항 중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대행업체에서는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용사유서 작성만 잘한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되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그 사유를 문서로서 설명하여 이를 심사하는 출입국 사무소 행정관을 이해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전문 인력 외국인 직원 채용 시 E7 비자의 준비 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소개드렸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희 법인은 전국의 직영 지사망을 가지고 있으며 파트너사와도 협업을 통해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